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중동 관련된 영상 함께합니다. 네, 요즘에도 또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UAE 그리고 이스라엘, 바레인 이렇게 네 나라가요, 홍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또 중요한지, 그리고 이때 이란과의 또 상황이 어떤지를 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가지고 홍해가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해는요, 보시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현 지역이 보통 이 중동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는 곳이죠. 네, 해당되는 나라만 보시면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UAE가 있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스가 있고, 그리고 조금 서북 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같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레인이 여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카타르잖아요. 카타르 약간 그 북서 쪽에 바레인이 있습니다. 바레인은 작아가지고 여기서 언급이 잘 안 돼요. 좀 축적이 이 소축적 지대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그 사이에 이렇게 아덴만이 또 있죠. 걸프 오브 아덴 있고요. 여기 수에즈운하가 여기 지금 화살표가 돼 있는 이 표시 있는 곳에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 이어지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무역선과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 이런 나라, 특히 미국 이런 나라하고도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여기 아라비안 씨, 아라비아 해가 이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만 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나라마다 좀 얘기가 다른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안 걸프라고 부르고요. 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실 이 페르시아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명칭을 씁니다. 좌우지간에 이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서는 페르시안 걸프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지형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 기사는 바로 알자지라에 있는 영어 번역한 11월 1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군 합동 훈련 소식이고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 해군은 미국, 바레인, 이스라엘, UAE가 홍해에서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5일간 훈련은 작년 UAE랑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이루고 공개적으로 해상 훈련 공유를 인정한 첫 케이스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홍해에서 해군끼리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군도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번 해군 같은 경우는 성격이 있죠. 특히 이 홍해에서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네 나라는요, 작년에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미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게다가 홍해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무역선과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지요. 사실은 이제 홍해라는 것을 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하고 어느 정도의 대응차 하는 성격이 또 강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란에게 쿼터를 더 건드리고 싶었다면은 예, 아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오만해라든지 페르시안 걸프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에 대한 완전한 쿼터를 건드리지 않는 레드시에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피셜입니다. 이제 이런 관련된 소식은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페르시안 걸프가 아니고 레드시에 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의 안보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이란을 직접 뭔가 바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것까지는 두고 볼 일인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년에 외교 정상화를 이룬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첫 해상훈련을 실시한 경우죠.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했을 때 경제 교류라든지 뭐 문화적인 교류는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사적인 협정까지, 군사적인 교류까지 이렇게 신속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잘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란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군사 기밀이라든지 그런 군사적인 협력 그런 것도 할 거라고는 예,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합동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5일간 훈련입니다. 보통 훈련 5일 잡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뭐 대충 뭐 7일 뭐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적당한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기사를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아덴만으로부터 수에즈 운하까지 연결되면 그리고 유조선이 통과하는 세계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곳이다. 본 훈련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정상화 협정에 따른 중동 지역의 급변하는 역학에 대해 강조점을 제시한다. 본 국가들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조율했으며 이는 공동의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라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카이로가 있고요. 카이로 오른쪽 여기 있죠. 왼쪽 들어가는 곳 있죠. 여기랑 여기 지중해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에 이제 엄청 많은 유조선과 무역선들이 통과하죠. 여기가 사실 또 역사가 매우 복잡하죠.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세르 대통령 때 이 그 수에즈 국유화를 시키는 것과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수에즈 운하 영육 간 다툼이 아주 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전 세계에 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수에즈 운하 중간에서 그 화물선이 예, 뭔가 침몰 위기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한때 이 수에즈 운하가 교통이 안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건입니다. 이게 또 다행히 빨리빨리 복구가 되어서 다행인데요. 그만큼 여기에 길이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좀 돌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파나마 운하도 있긴 한데 여기는 특히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 간에 오가는 또 물동량이 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UAE하고 바레인은요, 그 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죠. 예, 아랍 국가들은요, 그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부터 적대 관계였습니다. 뭐 물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발생했던 건국되었던 나라들도 역시 예, 자동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동 전쟁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인 거죠. 1979년에 이집트하고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1994년인가요? 90년대 초중반에 요르단하고 아랍 국가로서의 이제 외교 관계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기존까지는 이렇게 두 나라 아랍 국가하고만 이스라엘이 친교 관계였지요. 근데 작년에는 바레인, UAE 이게 이제 좀 직접적이었고, 그 다음에 수단하고 모로코까지 이렇게 또 정상화가 진행되어져.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금 조금씩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진짜 기적 같은 일인 부분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과장인데요. 북한 남한이 지금 외교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적대 관계가 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모습들을 사우디가 지금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죠.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아랍 국가 중에서도 좀 정치적인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순위파 계열에서요. 예, 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필요하고 대이란 정책 때문에 군사적인 저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공군, 해군, 육군도 있지만은 아마 군사적인 그 군사의 정보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 교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이 접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뭐 정상화를 겉으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사우디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이 중동 지역의 급변하는 역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해상 합동훈련에서요, 사우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강력하게 이것은 막아야 하는 합동훈련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계속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집트 앞바다이기도 하지만은 사우디의 앞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는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기사에서는 이 이란이 부분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푸티 반군하고 그 어느 정도 이 안보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뭐 최근에도 그 아람코 정유 시설이 폭발했죠. 그래서 잠시 사우디 생산량이 40%인가요? 그게 중단되었었죠. 근데 이게 이란의 소행이라고 배후라고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바레인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계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안보적으로 이란과 좀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바레인은 물론 시아파가 좀 다수인 국가긴 하지만은 외교적으로는 좀 더 사우디아라비아의 종속이 좀 많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동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 이스라엘은 뭐 원체 이란과 적대 관계였죠. 그래서 이란이 그 시리아랑 뭐 레바논 이런 뭐 특히 시리아라고 말씀드릴게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자주 폭격을 하고 있죠. 10월 이후로도 몇 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읽어봤었고요. 아무튼 사우디, 바레인, UAE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원래 같으면은 외교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은 정상화가 근데 공동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있는 뭐 그런 관계적인 모습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의 연장선입니다. 해상회사의 활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 활극이라고 여기 적어놨지만요. 사실 이거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신랑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옥신각신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모습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 관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반복적으로 서로 간에 선박 공격에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제기했다라고 했고요. 지난 4월 이란 혁명 수비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화물선 한 척이 홍해에서 폭발하였다. 미국 매체들이 뒤늦게 이는 이스라엘이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고 밝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보다 몇 주 전인 3월 25일 이스라엘 회사 소유 화물선 한 척이 아라비아해에서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입었고 이는 이란의 공격으로 의심된다고 이스라엘의 한 선임 보안 관계자가 그 당시에 말했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요 또 하나의 소제목이 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은요 현재 공식적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보기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죠. 해상에서요. 이란도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이란 선박을 공격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기사에서 밝히겠죠. 성명으로. 첫 케이스는요. 그 이란 혁명 수비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believed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발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계속 이란에 의해서 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란 선박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혁명 수비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화물선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컴퍼니 회사에 소유하고 있는 화물선 한 척이 또 이란에 의해서 공격받았다라고 의심이 된다고 했지만은 거의 뭐 들어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하는 거죠. 이 공격들을요. 이러한 장면들이 해상에서 뭐 홍해라든지 아라비아해라든지 이런 해역에서 또 오만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요, 뭐 당연히 뭐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에서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반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걸프 연안 해상에서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고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군대에 대항하고 있다. 올해 초 미 해군은 걸프 해역에 이란 선박과 두 차례 조우했을 때 경고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계속
같은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제가 최대한 그 영어 원문과의 의미가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아마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후티 반군은 뭐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멘이지 않습니까? 사우디 남부에 있는 아덴만을 걸치고 있는 아주 그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국가긴 한데 현재로서는 예멘 내전과 후티 반군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죠. 특히 난민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좌우지간에 이 후티 반군에게 계속 이란이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뭐 사실 다 알려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좀 더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더 최첨단 무기들이 쓰여지고 있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있죠. 특히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요,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통령 궁이라든지 리야드 그리고 정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대응하기에 아주 좀 중요한 카드라고 이란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아 라인 입장에서요. 시아 라인 입장에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 해군도 역시 이 이란에 대한 이 군사적 조치 때문에 경고 발사를 몇 번 날리고 했다고 지금 기사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요. 그 미국과 UAE, 이스라엘, 바레인 전부 다 이란하고 지금 많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잘 보고 있는 케이스이긴 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란은 또 핵 협정을 미국하고 또 기타 국가들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중적인 면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도 역시 이란 정부 나름대로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복합적인 모습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해상 합동훈련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이란의 외교적 행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또 기사를 잘 해석과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만큼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참 예,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정말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앞으로 이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기다리고 그리고 주시하는 마음으로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